지난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0건이 주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요청과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보이스 피싱이나 환전, 가짜 택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종길 토론토 경찰 영사는 범죄 피해인 경우 영사관에 연락하면 보다 정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일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 수사팀에 직접 연결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력을 해드리고. 특히 경찰이나 국경수비대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됐을 때는 이들에게 영사관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김 영사는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됐든지 가해자가 됐든지 경찰의 조사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힘드신 걸 느끼시면은 영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자신 있게 요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지난해 사망은 9건으로 이 중 4건은 자살이었습니다. 해외생활 하시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노상과 주택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3건, 폭행 3건, 협박이 2건이며 출입국 관련도 7건입니다. 밴쿠버 관할 지역에선 11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여권 등의 분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급한 치료나 코로나 확진 등 환자 발생과 절도, 소재 및 안전 확인, 폭력 순입니다. 또 자살과 사고 사건으로 인한 사망과 출입국 관련 사기도 각각 4건씩 발생했습니다. 이에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폭행과 강력 사건이 발생해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인적이 드물거나 늦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범죄가 잦은 지역은 피하며 절도 피해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 몬트리올 관할 지역에선 폭력 3건, 사망 1건 등 총 10건이 확인되고 오타와에선 환자 발생 1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총영사관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위험도를 예측해 알리고 해외 환자 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됩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술집, 헬스장과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기 요양원과 의료기관 등 취약기관에선 당분간 백신 여권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9월 첫 도입 이후 5달 만에 백신 여권 의무가 해제된 건데 대신 업주 자율에 따라 백신 여권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 수용 인원 제한도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식당과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바 있습니다. 실내 공공장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이조차도 다음 달 안에 사라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자가격리와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도 완화될 것으로 알려져 백신 미접종자의 직장 복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밀턴 경찰은 내일 백신 여권 폐지와 동시에 백신을 미접종한 경찰관의 복귀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른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다 병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있지만 온주 자문기구의 책임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의 병원 입원 환자 수는 849명으로 일주일 전 1,064명에서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일주일 전 320명에서 279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해외여행자는 PCR 검사 대신 24시간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로 항로와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 종식을 위한 1차 회담을 열었으나 즉각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 영토 반환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양측이 2차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수일 내 키예프를 에워싸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와 주요 나라들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경제 제재에 이어 영공 진입을 금지한 하늘길 폐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캐나다를 포함한 38개국에 맞불을 놨습니다. 캐나다는 2,5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통신사들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국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벨과 로저스 텔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자회사들은 캐나다 내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다음 달까지 통신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적 분노는 러시아산 보드카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주류관리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600여 개 매장에서 러시아산 보드카와 맥주 등 모든 제품을 빼겠다고 발표했고 매니토바와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주에서도 러시아산 보드카에 대한 보이콧이 진행 중입니다. 2016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내 우크라이나 출신은 총 13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제외한 교민 사회 중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오타와 시청사 앞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예상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제사회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루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갱신 비용 환불을 발표하자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문자 사기가 시작됐다며 경찰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피의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저녁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 갱신 비용 120달러를 돌려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마치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졌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경찰은 서비스 온타리오는 절대 문자로 환불 내용을 보내지 않는다며 문자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온타리오에 따르면 갱신 비용에 대한 환불 수표는 다음 달 말 시작해 4월 중 집으로 우편 배송되며 750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킬스트리트과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인근 교차로에서 인피니티를 몰고 과속 질주하던 23세 여성이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젯밤엔 스카보로 킹스턴 로드와 페터크래프트 블루버드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에서 지난 토요일 또다시 묻지마식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필뷰 지역에서 화가 난 듯한 38세 남성이 40대 여성 운전자의 차 위에 올라가 총 쏘는 신용을 한 뒤 달아나는 차량을 쫓았고 30분 후엔 운동하는 여성의 아파트까지 쫓아가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건물 안에 있던 여성들에게 유리 파편을 휘저으며 무섭게 쫓았습니다. 놀란 피해 여성들이 건물 밖까지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다른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어 걸어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부여잡곤 폭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심한 충격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크 스트리트과 웨스트 10번가 인근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남성이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밤엔 밴쿠버 예일타운에서 젊은 남성 2명이 40대 남성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행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중 1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가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만 40세 미만의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올해 총 4명을 선발하며 지원자 또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소지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겐 왕복 항공료와 월 생활비, 연구비, 등록금과 어학연수비, 건강보험료 등이 초청 기간 동안 지급되며 3월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은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해 국제 교육,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